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장중에 큰 폭으로 밀렸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같이 흔들리면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특히 오늘이 더 답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나쁜 뉴스만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브로드컴과 대규모 AI 반도체 협력 뉴스가 있었고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묶어서 다시 AI 반도체 판에 들어가는 그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밀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브로드컴 협력도 소용없는 건가? 삼성전자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이거 단순 조정이 아니라 진짜 위험한 하락인가? 오늘은 이걸 감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락은 삼성전자 개별 악재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발 반도체 쇼크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먼저 흔들렸고 AI 반도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식으면서 그 충격이 한국 시장까지 넘어온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대표주잖아요. AI 반도체 기대를 받을 때는 같이 올라가지만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무너질 때도 같이 맞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보면서 삼성전자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브로드컴 호재가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오늘 시장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AI 반도체 투자가 계속 좋은 이야기로만 남을 수 있느냐? 빅테크와 엔비디아가 너무 큰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니냐? 중국 반도체 경쟁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는 건 아니냐? 그리고 삼성전자의 브로드컴 협력 같은 좋은 뉴스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 시장이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 오늘은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나온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흐름을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큰 폭으로 밀렸는지, 브로드컴 호재도 왜 주가를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하락의 가장 큰 배경은 미국 반도체 쇼크입니다. 요즘 시장은 AI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무조건 환호하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AI 투자 확대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은 바로 좋게 봤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그러면 GPU가 필요하다. GPU가 필요하면 HBM이 필요하다. 서버가 늘어나면 메모리와 SSD도 필요하다. 이런 흐름으로 반도체주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큰 거 아닌가? 엔비디아와 빅테크가 서로 밀어주면서 수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돈이 실제 이익으로 돌아오는 속도는 충분한가? AI 반도체 가격과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유지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커지면 가장 먼저 맞는 게 반도체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기대를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먼저 흔들립니다.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같은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기업이지만 이제 한국 뉴스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 AI 반도체 심리, 엔비디아 주가, 메모리 업황, 데이터 센터 투자 흐름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락은 단순히 삼성전자 자체 문제가 터졌다라기보다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매도세가 한국 대형주까지 밀고 들어온 흐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악재로 빠지는 것과 섹터 전체 쇼크로 빠지는 건 대응 기준이 다릅니다. 개별 악재라면 그 회사의 경쟁력이나 실적 전망이 직접 훼손된 건지 봐야 하고요. 섹터 쇼크라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언제 진정되는지, 반도체 대장주들이 어디서 멈추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미국발 반도체 쇼크가 먼저 터졌고 그 충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눌러버린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분명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브로드컴과의 대규모 AI 반도체 협력입니다. 이 뉴스만 보면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브로드컴은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중요한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묶어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HBM에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브로드컴 협력은 시장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하나로만 끝나는 회사가 아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묶어서 AI 반도체 공급망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만들 수 있는 뉴스였죠. 그런데 오늘 시장은 이 호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호재보다 섹터 쇼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에게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에서는 AI 반도체 투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중국 경쟁 올라오는 거 아니냐, 미국 반도체주 더 빠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러면 좋은 뉴스가 있어도 주가는 눌릴 수 있습니다. 이건 브로드컴 뉴스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날 시장의 힘이 어느 쪽이 더 강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브로드컴 호재보다 미국 반도체 쇼크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밀린 겁니다. 주식시장은 늘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좋은 뉴스가 있다고 무조건 오르지 않습니다. 나쁜 뉴스가 있다고 무조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날 시장이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입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 개별 호재보다 글로벌 반도체 공포를 더 크게 봤습니다. 그럼 미국 반도체 쇼크의 핵심은 뭘까요? 가장 먼저 AI 인프라 투자 자금 부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서버를 짓고, GPU를 사고, 전력을 확보하고, 냉각 설비를 깔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장은 이걸 반도체 수요로 좋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면 반도체 수요에는 분명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을 누가 감당하지?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렇게 커지면 빅테크 현금 흐름은 괜찮나? 엔비디아가 고객사 투자를 떠받치는 구조가 되면 이 수요는 얼마나 건강한 수요인가? 이런 의심이 생기면 AI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AI 반도체는 미래 수요를 크게 반영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 수요의 질에 대한 의심이 나오면 주가가 빠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 반도체 경쟁 우려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범용 메모리 쪽에서 중국 경쟁이 강해지면 한국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과 점유율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부가 메모리, HBM, 첨단 공정에서는 여전히 기술 격차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미래를 먼저 걱정합니다. 중국 경쟁이 강해질 수 있다는 말만으로도 투자 심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차익 실현입니다. AI 반도체주는 그동안 기대를 크게 받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에서는 작은 불안에도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특히 반도체는 사이클 업종입니다. 좋을 때는 미래 실적을 빨리 끌어와서 반영하고, 불안할 때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걱정까지 먼저 반영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린 것도 이 세 가지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AI 투자 부담, 중국 경쟁 우려, 그리고 반도체 차익 실현. 이게 오늘의 미국발 반도체 쇼크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여기서 뭘 봐야 하느냐?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이 하락이 삼성전자 자체 경쟁력 훼손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섹터 전체 공포에서 나온 건지입니다. 오늘은 섹터 전체 공포가 더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아무 과제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시장에 증명해야 할 게 많습니다. HBM에서 고객사와 수요를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실적으로 연결되는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고객을 확보하고 첨단 공정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브로드컴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MOU라는 뉴스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공급이 매출로 이어지는지, 매출이 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반도체 쇼크니까 삼성전자는 문제 없다, 이렇게 끝내도 안 되고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삼성전자 끝났다, 이렇게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이겁니다.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공포가 삼성전자 개별 호재를 눌렀다. 하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그 공포를 이겨내려면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주가는 기대와 공포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공포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적과 수급이 확인되면 다시 기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원하는 답을 주지 못하면 공포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실적 발표입니다. 이미 시장은 잠정 실적 숫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 숫자만 보고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중요한 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수요와 고객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서버용 메모리와 기업용 SSD 수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반기 메모리 가격과 재고 흐름을 어떻게 말하는지,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쪽에서 어떤 고객 신호가 있는지, 시장은 이런 부분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반도체 쇼크가 나온 뒤에는 숫자보다 설명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AI 투자 수요가 진짜인가? 메모리 업황이 계속 좋은가? 중국 경쟁을 버틸 수 있는가? 삼성전자가 고부가 제품에서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삼성전자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브로드컴 협력 뉴스도 실적 발표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 뉴스가 단순한 기대감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 방향과 고객 확대의 시작인지 시장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영상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미국발 반도체 쇼크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승부는 실적 발표와 회사의 코멘트입니다. 시장이 던진 의심을 삼성전자가 숫자와 설명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주가의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락장이 나오면 사람 마음이 극단으로 갑니다. 한쪽에서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요. 다른 쪽에서는 무조건 기회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 너무 빠른 결론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락은 분명 아픕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삼성전자 사업 자체가 무너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브로드컴 호재가 있으니 무조건 반등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매수가 아니라 구분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하락이 개별 악재인지, 섹터 공포인지, 시장 전체 위험 회피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중 확인입니다.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종목이 아니라 과한 비중입니다. 좋은 기업도 비중이 너무 크면 흔들릴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많은 분들이 계좌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급하게 밀리는 날에는 더 살까 팔까보다 먼저 내 비중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금입니다. 하락장에서 현금은 단순히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선택권입니다. 시장이 더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고 좋은 가격이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여유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좋은 기업을 들고 있어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네 번째는 확인 포인트를 정해놓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멈추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시장의 의심에 답을 주는지, 반도체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일부는 버티는지, 이런 기준 없이 가격만 보면 하락장에서는 계속 흔들립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날이 아닙니다. 하락의 원인을 나누고 내 비중을 확인하고 다음 확인 이벤트를 기다릴 날입니다. 단기적으로 봐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먼저 미국 반도체주가 진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밀리는지, 마이크론과 AMD가 반등하는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디서 멈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반도체는 미국 반도체 심리와 연결돼 움직입니다. 미국이 계속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개별 호재만으로 버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개인이 많이 사도 방향을 바꾸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하루만 줄인 건지 아니면 며칠 연속으로 위험 자산을 줄이는 흐름인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SK하이닉스와의 동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만 빠진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같이 크게 밀렸다면 이건 개별 종목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섹터 쇼크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이후 반등할 때도 두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후속 섹터입니다.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일부 종목은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시장이 AI 인프라 전체를 불안하게 보기 시작했다면 관련 섹터가 넓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영주 급락 이후에도 실제 수주나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버틴다면 시장은 무차별 매도에서 다시 선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실적 발표 전후의 거래대금입니다. 오늘처럼 공포가 커진 주에는 반등이 나와도 거래대금이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없이 살짝 오르는 건 기술적 반등일 수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붙으면 시장이 다시 보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브로드컴 뉴스도 그래서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 주가가 밀렸다고 해서 브로드컴 협력의 의미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오늘은 그 의미를 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글로벌 반도체 쇼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뉴스가 바로 모든 걸 뒤집을 카드라고 봐도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브로드컴 협력은 삼성전자가 다시 AI 반도체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뉴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아직 숫자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숫자가 되려면 실제 공급, 실제 매출, 실제 이익률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원고의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락의 직접 원인은 미국발 반도체 쇼크입니다. 브로드컴 호재가 나왔지만 오늘 시장은 글로벌 AI 반도체 공포를 더 크게 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재평가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제 관건은 실적 발표와 회사의 코멘트입니다. HBM,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패키징에서 시장이 원하는 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마음입니다. 주가가 크게 밀리면 머리로는 차분하게 보자 생각해도 막상 계절을 보면 손이 먼저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누가 사라, 팔아라 찍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락의 원인을 나누고 내 비중을 점검하고 이 기업이 아직 돈의 길목에 서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미국발 반도체 쇼크가 나오면 삼성전자도 흔들리고요. 브로드컴 같은 글로벌 협력 뉴스가 나와도 시장 전체 공포가 크면 주가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전자 주가만 볼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주, 엔비디아, 브로드컴, 중국 경쟁, HBM, 파운드리,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매일 전부 챙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장일수록 더 필요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의 이름은 앞으로 5년 돈이 움직일 기업 지도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더 필요한 기준표에 가깝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싸졌으니까 산다도 아니고 무서우니까 판다도 아닙니다. 이 하락이 기업 자체의 문제인지 섹터 전체 공포인지 시장 전체 위험 회피인지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최근 실적은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1년, 3년, 5년 동안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담았고요. 회사 발표와 시장 전망을 섞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오늘처럼 뉴스가 많고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졌다면 그 뉴스가 의미 없는 건지 아니면 시장 전체 공포가 더 컸던 건지 따로 봐야 하거든요. 시장은 반도체, IT 및 플랫폼, 자동차 및 모빌리티, 화학 및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및 인프라까지 8개 섹터로 나눴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이 지도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는 버티고 어디는 오히려 다음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흔들리면 반도체만 보는 게 아니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후공정, 패키징, 전력기기와 냉각 장비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릴 때 한국 장비주와 소재주가 같이 무너지는지 아니면 일부는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금융도 단순히 은행주, 증권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 거래대금과 외국인 수급, 기업 투자 심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버티는 게 답이 아닙니다. 어디가 같이 무너지는지, 어디가 덜 빠지는지, 어디에 돈이 다시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상승장용 종목표가 아니라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돈의 이동을 확인하는 지도입니다. 자료 안에는 각 섹터에서 계속 관찰할 대표 기업 68개도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한미반도체, HPSP, 리노공업, ISC처럼 장비와 부품, 테스트에 연결되는 기업들을 함께 볼 수 있고요. IT와 플랫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자동차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전장과 자율주행 흐름까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화학과 소재, 증권, 은행, 제약 및 바이오, 전력 인프라까지 시장의 돈이 어디로 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이 관찰 기업들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가진 종목만 보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삼성전자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같이 밀리고 미국 반도체도 같이 밀리고 장비와 소재까지 같이 흔들리면 그건 개별 악재가 아니라 섹터 쇼크의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장은 흔들리는데 일부 기업이 덜 빠지거나 거래 대금이 붙는다면 다음 반등의 길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8개 기업은 모두 사야 할 목록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시장의 체력을 확인하는 관찰판입니다. 삼성전자는 별도 심층 분석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를 볼 때는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부의 기대가 흔들렸는지, 어떤 사업부는 아직 버티고 있는지 나눠봐야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스마트폰과 가전, 디스플레이와 전장 사업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게 했고요. 최근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느 사업부에서 달라졌는지, 재고와 설비 투자, 현금 흐름은 어떤 방향인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하락장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왜 들고 있는지를 다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삼성전자를 HBM 하나 때문에 보는 건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까지 보는 건지, 파운드리와 패키징 회복까지 보는 건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년 안에는 고부가 제품 확대와 고객사 변화, 수율과 재고 흐름을 봐야 하고요. 3년 구간에서는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파운드리 고객과 점유율이 늘어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5년 구간에서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장, 로봇, AI 기기와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이 새로운 이익축이 되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가격이 흔들릴 때일수록 이런 기준이 있어야 버틸지, 줄일지, 기다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네이버, 현대차, LG화학,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각 업종 대표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한 업종만 보면 판단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릴 때 자동차가 버티는지, 금융이 방어하는지, 전력 인프라가 같이 무너지는지, 플랫폼은 따로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날인지, 특정 섹터만 무너지는 날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 기업별로 사업 구조와 최근 실적, 경쟁력과 공식 투자 계획을 먼저 보고요. 1년, 3년, 5년 뒤 어떤 숫자가 확인돼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좋은 기업도 하락장에서는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 후 회복할 때는 실제 실적과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부터 시장이 다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일수록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봐야 합니다. 적정가도 보수적, 기준, 낙관적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는 사람 마음이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빠져도 다 끝난 건가 싶고요. 조금만 반등해도 역시 기회였나 싶습니다. 그런데 투자 기준이 있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공정 수익성 개선이 늦어지고 메모리 업황이 약해지면 보수적인 평가를 적용하고요. 메모리 업황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회사가 계획한 수준으로 이익이 늘어나면 기준 시나리오를 봅니다. 여기에 시장 점유율 회복과 신규 사업 성과까지 확인된다면 낙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실적이 나와야 그 가격이 성립하는지, 반대로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다시 낮춰봐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처럼 가격이 크게
크게 흔들리는 날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조건을 봐야 합니다. 내가 기대한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깨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매수 전 그리고 하락장 대응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넣었습니다. 이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버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매출과 이익뿐 아니라 실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빠지는지 다시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붙는지, 섹터 전체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일부 종목만 흔들리는지, 현재 가격이 볼파 구간인지, 조정 뒤 회복 구간인지, 아니면 기대가 과하게 반영된 뒤 빠지는 구간인지, 내 비중이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손실 제한 기준이 있는지,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 복귀할 수 있는지.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공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준 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말이 아니고요. 좋은 기업을 들고 있어도 비중이 과하면 계좌가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히 매수 전 확인표가 아니라 하락장에서 내 계좌를 지키는 기준표입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눌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에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완료라고 4글자만 남겨주세요.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확인되는 순서대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누가 찍어주는 한 종목보다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사야 할 종목을 찍어 놓은 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돈이 어느 산업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떤 기업이 무너진 건지, 어떤 기업은 기다릴 수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급락은 삼성전자만의 개별 악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발 반도체 쇼크입니다. AI 인프라 투자 부담, 엔비디아 관련 우려, 중국 반도체 경쟁, 그리고 반도체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한국 반도체 대형주까지 흔들린 겁니다. 브로드컴 협력 뉴스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그 호재보다 글로벌 반도체 공포를 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는 공포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더 흔들리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지는지, 중국 경쟁 우려가 더 커지는지 봐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확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에서 HBM과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와 패키징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가격이 공포를 보여준 날입니다. 이제 시장은 삼성전자에게 숫자로 답을 요구할 겁니다. 그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실제 숫자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차분하게 확인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 하락의 원인을 나누고 비중을 점검하고 다음 확인 포인트를 기다리는 게 먼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